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문학 문제풀이 방법론 고전시가 편이고요. 얼른 진행해 볼게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다 써놨고요. 1번부터 좀 따라가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1번 보기부터 본다. 뭐부터 안 보냐면요. 작품부터 보지 않는다. 괜히 아는 작품인가 모르는 작품인가 괜히 한번 오늘 좀 읽어볼까 하지 마시고요. 바로 보기로 건너가시면 됩니다. 시선 처리가 되게 중요해요. 고전시가 세트를 만나자마자 바로 보기 문제를 찾아가는 그 망설임 없는 행동, 그게 포인트입니다. 현대시에서는 작품부터 보라며. 네, 내 해석을 키워갈수록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략적 주제만 알고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보기 문제에서 말해주는 그런 깊은 내용을 보기 문제 이전에는 물어보지 않는다, 뭐 요정도 이유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전 시간은 내 해석을 막 키워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 해석은 자라나지 않게 될 거고요. 또 보기에서 말한 그 내용 관련한 문제풀이가 보기 문제 이전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전 시간은 보기부터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 작품의 대략적 주제 읽어내기. 보기를 봤을 때 목표는 뭐 현대시랑 비슷하죠. 대략적인 주제를 읽어낸다. 이 대략적 주제는 보통 세 가지라고 말씀드려요. 자연, 친화, 그리움, 기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기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게 되긴 하죠. 자연 친화에 해당한다면 2번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주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연 친화, 그리움, 기타. 기타에는 뭐가 있는가? 약간 뭐 효도에 대한 이야기, 혹은 뭐 유교적 덕목에 대한 이야기, 뭐 추가적으로는 뭐 늙음에 대한 한탄, 뭐 전쟁에 대한 어떤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마음, 꽤나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기타 주제에 속하게 된다면 조금 더 보기와의 내용 대응을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작품 읽고 내용 일치로 문제 풀어야 되는 걸 많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연 친화랑 그리움이 대부분 있긴 하죠. 그리움의 대상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임금님일 수도 있어서 그거에 따라 내용은 좀 많이 바뀌긴 할 거예요. 2번, 대략적 주제가 자연 친화라면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이 행동 양식을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속세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무조건 얘는 속세야 말고 속세라고 볼 수 있어. 왜? 자연을 보면서 얘를 멀리하고 있으니까. 혹은 얘를 버리고 왔다고 표현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속세를 의미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을 찾아서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미션인 거죠. 그 다음, 속세에 대한 미련이나 갈등이 있는지 확인해라. 미련이나 갈등이 있으면 그것 자체가 주제가 됩니다. 첫 번째, 속세를 의미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이 있는데 미련이나 갈등은 없다. 그러면 이 속세를 의미할 수 있는 단어는 왜 쓰였을까요? 단순 대비, 대조를 위해 쓰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미련이나 갈등을 드러내기 위해 직접적으로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련이나 갈등 나오면 문제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나오니까 꼭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미련과 갈등은 뭐가 다른가? 미련은 지금 추구하고 있진 않은 거예요. 지금 자연을 추구하는데 속세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다. 그럼 미련이죠. 그 남아있는 생각이 크든 작든 간에. 갈등은요, 추구할 것을 그 순간에 정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자연을 추구하다가도 속세랑 갈등을 한다 이러면 자연을 추구하는 걸 버리고 속세를 추구할까? 아니 그냥 자연을 추구하는 게 낫나? 이 둘 중에 고민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미련은 하나를 정해놓고 나머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라면, 갈등은 둘 중에 뭘 할까 고민하는 느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 임금과 관련된 표현. 뭐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건 많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한다면, 임금에 대한 어떤 감사, 그냥 그 표현은 자연을 좋아하는 시에서 그냥 어떤 습관적으로 한 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하죠. 혹은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자연치나 같은데 갑자기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으로 주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임금과 관련된 표현은 직접 찾아서 표시를 해놔야 주제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도 알 수 있고, 또 문제에서 묻는 말에도 대응할 수 있죠. 그 다음,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 당시의 유행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들여온 많은 내용들이 자연을 즐기면서 거기서 학문 수양까지 같이 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는 자연 친화의 플러스 알파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나오면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 요까지 넣어놓은 거죠. 자연 친화라는 결론이 났을 때 요 네 가지 가지고 쫘라라락 확인하시면 문제에서 묻는 모든 내용을 내가 먼저 읽어냈다라는 느낌 받으면서 문제풀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3번, 보기와의 대응을 확인하면 작품 읽기. 이건 바로 뒤에 이어질 소설 문제풀이 방법론과 조금 방향이 다른데요. 대응 확인의 방법은 보기의 주제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표시하기 플러스 읽어내기입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뭐 말이냐면, 보기의 주제로 퉁치는 거예요. 쭉 읽었을 때 어려운 말들을 지나서 우린 결국 겨우겨우 고전 시간에 읽어낼 거잖아요. 읽어내면 생각하는 거죠. 보기에서 말한 주제 그대로구만. 그럼 넘어가.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읽어냈는데
이거 보기에서 말한 주제를 좀 벗어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보기에서 말한 주제만으로는 퉁쳐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 그럼 따로 표시해서 그 부분은 따로 읽으셔야 돼요. 아니, 보기만으로 읽으라더니 그렇게 따로 읽기엔 부담이 너무 심하잖아? 이런 말 하진 않겠죠. 왜? 그동안은 보기 없이 그냥 생으로 읽어왔는데 그 부분이 뭐 등장한 거예요. 전체에서 보기로 퉁칠 수 있는 부분만큼 이득을 보신 거고요. 그 이후의 내용은 이득 없이 따로 열심히 읽어야만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합칠 수 있어요. 뭐랑 뭘 합칠 것인가? 보기에서 말한 주제랑 따로 읽은 주제를 합치면 전체 주제가 되죠.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보기가 기준이에요. 보기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읽을 필요가 딱히 없겠죠. 근데 보기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열심히 읽어서 내 걸로 따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거의 보기급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후 나에 관한 내용이 필요할 때 문제 풀다가 나를 읽어야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잖아요. 그럴 땐 이제 보기 읽고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쭉 오는 겁니다. 나의 주제가 자연친화라면 동일한 4가지 체크포인트에 따라 읽기를 진행하셔야겠죠. 이해되나요? 문제풀이 과정의 예시입니다. 보기를 읽어내세요. 얘는 최근에 치러진 수능에 나온 고전시가 세트죠. 도산 12곡에서 강호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으로 그랬다. 그 다음 도산 12곡에서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의를 하는 화자가 등장하며 끝났네요. 그냥 자연친화라는 거예요. 자연친화라는 주제를 발견했고요. 그러면 4가지 체크포인트를 생각해야겠죠? 속세 찾기, 미련이나 갈등 찾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임금 관련 표현 찾기, 그 다음 마지막에는 학문 수양 의지 확인하기. 이거 보면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는 나오지 않는데?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겠지만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는 실제로 도산 12곡의 제7수부터 끝까지는 다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려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왔을 뿐이지 충분히 나올 만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작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들 어떠하려?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하물며 천석고왕을 고쳐 무슨 말이요?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을 읽어내셔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어떤 잔소리까지 드릴 거냐면 서리법 반드시 해석해야 한다 라는 잔소리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행동양식 하나만 더 한다면 그거예요. 서리법은 반드시 해석해야 한다. 어떠하려? 어떠하겠느냐? 괜찮다.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다. 초야우생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다 어떠하려? 초야우생은 이래도 상관없는 것. 적어도 뭐는 아니다? 부정의 대상은 아니죠. 하물며 천석고왕을 고쳐 무슨 말이요? 무엇하겠느냐? 고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이런 태도를 말씀드려요. 모르는 어휘. 이따가 잔소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문제풀이 상황에서의 모르는 어휘는요. 보기의 주제 그대로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보기에서 말한 주제 그대로를 벗어난 적은 없겠지. 모르는 단어가 새로운 주제를 형성하고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읽으세요. 아니 그러다가 모르는 어휘 때문에 주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서 틀리면 어떡하냐? 어쩔 수 없죠. 모르는 어휘를 없앴어야죠. 하지만 이 상황은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최선의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선 적어도 뭘 하면 안 되냐면 모르는 단어에 멈춰있는 바보짓은 하면 안 되거든요. 문제 풀 때 모르는 단어는 영원히 몰라요. 공부할 때나 겨우겨우 알게 되는 내용이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선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그냥 넘어가라. 근데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기에서 파악한 주제 그대로겠지. 즉 제1수를 보고 모르는 단어 초야우생 천석고왕이 있다고 쳐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친화겠지 뭐. 실제로 그랬고요. 그 다음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연하 뭔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풍월은 누구나 알죠. 그러면 뭐로 집을 삼고 뭐를 벗을 삼으니까 대꾸법의 구조네 똑같은 의미겠다. 자연이겠네. 맞는 말이에요.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네. 병으로 늙어간다? 뭐 고전 시가를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 병이 뭘 의미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자연을 살아가는 병. 위에 나왔던 천석고왕이 이어지는 뜻이라는 걸 알 수 있기도 하죠. 근데 병으로 늙어가네 라는 걸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아, 병 들어있구나.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뭐를 바라지 않죠? 병 고치기를 바라지 않네요. 허물만 없으면 된다. 이래서 허물에다가 세모 칠게요. 뭐를 의미할 수 있다? 속세 의미 가능. 처음이네요. 1수랑 2수를 읽으면서 속세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허물밖에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허물은 속세를 의미하는 것인가? 뭐 딱히 그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볼 텐데 아까의 기준은 이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으면 표시하자. 네, 만에 하나라도 볼 수 있으면 허락한다. 이게 문학 문제풀이의 태도니까 기본을 지켜주신다면 그렇죠. 이수에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긴 하죠. 아유 그냥 허물만 없으면 되지 뭐. 즉 큰 잘못이나 안 하고 살면 괜찮지. 지금이 너무 좋아. 요 정도의 내용인데 허물은 뭐 의미할 수는 있으니까 같이 보는 거였죠. 춘풍의 화만산하고 저도 한자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진짜 모를 만한 말인가 보세요. 춘풍 알죠? 화만산 꽃이 산에 가득하다. 몰라? 넘어가. 추야 무조건 알죠? 월만대 달이
배는 모르겠다 쳐 가득하다. 괜찮잖아요. 사시가 흥이 흥은 알아야지. 사람과 한 가지라. 뭐야? 사람은 화자가 될 거고요. 한 가지라 이랬네요. 여기서의 사람은 속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왜? 자연과 한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져버리니까. 사람이라는 표면적 의미에 반응하기엔 앞뒤 내용이 너무 자연과 하나다라고 말해버리는 내용이었어요. 하물며 어약 연비와 운영 천광이야. 어느 끝이 있으리 해석해야 됩니다. 얘네는 하물며 끝이 없는 것. 위에는 자연 얘기하고 있고요. 하물며 이건 끝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요 녀석들도 싹 다 뭘 얘기할 것이다. 자연과 관련된 이야기겠구나 하고 끝내버리면 그만인 내용이 됩니다. 어때요? 읽어낼만 했단 말이죠. 그 내용 가지고 문제풀러 가면 되는가? 네. 자연친화라는 주제는 이미 알았고 할 일도 했어요. 뭐가 없다. 속세는 있는데 뭐 하나 있다면 있고 미련에 대한 갈등은 전혀 없으며 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학문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더라. 데이터 쌓았잖아요. 문제풀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가밖에 모르는데 문제를 어떻게 푸냐. 가, 다의 공통점이니까 가에는 맞아야겠죠. 가 기준으로 틀린 걸 잡아낼 수 있습니다. 1번 인정, 2번 지우세요. 좌절을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현재에 대한 만족이잖아요. 3번 현실을 통찰하며 관용적 삶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3번은 허락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엄격하게 보면 가에서도 틀립니다. 왜? 지금 바라는 건 허물이나 없고저 라고 말하는 거라서 허물이나 없는 삶, 즉 나의 어떤 허물 없음을 바라는 거지. 관용적 삶은 남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일에 대해서 허락하면서 그냥 괜찮아 하는 태도를 보인다 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지향, 무언가 지향이 없어요. 지향이 있다면 미래에 허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향 정도만 있지 관용적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나 지향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에서도 지워지죠. 4번 계절감을 활용하여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살려요. 5번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가상의 상황은 실제로 뭐랑 반대말이었냐면 현실의 상황의 반대말이겠죠. 지금 얘는 현실에서 자연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상의 상황이라고 볼 것이 없다. 환상적 분위기도 원래 현실이 아닌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가상적 상황을 제시해서 환상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왜? 현재의 자연을 즐기고 있는 작품이니까. 5번도 지웁니다. 가만 읽었고요. 가의 주제를 바탕으로 할 일을 했는데 1번과 4번밖에 안 남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죠.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문제풀러 가는 거예요. 할 일 다 했으니까. 23번 A, B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A는 여기 묶여있는 내용이 A죠? 이거 가지고 보신다면 뭘 알 수 있냐면 A로 틀린 건 딱히 없구만. 지워지고 그렇구만. B는 모르고 지워지고 허물이나 없고죠.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 애매하지만 미래에 허물이나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괜찮습니다. 즉 얘는 이런 데이터를 갖는 거죠. B, 즉 나 가지고 푸는 문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넘어가세요. 그다음 보기 문제. 누군가는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천석고항과 같은 필수 어휘의 뜻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저도 동의해요. 알아야 한다는 걸.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알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보기의 내용을 다시 보고 보기와 반대되는 게 있다면 고르면 되겠죠. 1번 초야우생은 그렇구나. 스스로를 이르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치된 공간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인정할 수 있겠죠. 일단 보기와의 방향성은 일치하니까. 2번 나 몰라요. 3번 가의 천석고항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답은 3번 이렇게 고르는 거죠. 왜? 조화로운 합의를 이룬 합의를 하는 화자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합의를 하지 못한 얘기를 말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기와 반대. 물론 천석고항의 뜻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딱히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판단 기준 6가지를 준비해서 가지고 있었고 보기 문제는 분명히 보기와 반대말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기로 우리는 약속을 했었으니까 그대로 지킨다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다음에 이제는 뭐를 읽으러 가야 될까요? 다시 보기를 읽고 나에 대한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지수정가. 자연을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어떻게 했대요?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네요. 새롭게 발견한다? 새롭게 발견한다는 건 발견 X, 발견 O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발견 하긴 했었는데 발견 O로 가면서 추가되는 내용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이미 발견된 상태로 작품이 시작됐는데 이전에는 발견 X된 상태가 같이 나타나거나 뭐 이 정도일 거예요. 경우의 수처럼 좀 유식한 척 해봤는데 사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얘기죠. 새롭게 발견이라는 건 이런 의미들을 가질 수 있다 라는 내용을 펼쳤을 뿐이니까요. 그 다음은요. 지수정가에는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며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가 등장한다. 한 번 더 말했어요. 확인했다고. 이 확인은 이미 확인한 채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확인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확인을 못하다가 확인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여전히 찾긴 찾습니다. 뭘? 자연 친화니까 똑같이 찾되 아까보다는 나의 보기에 구체성이 있죠. 그러면 그 구체성을 확인하면서 가야 되고요. 또한 보기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확인하면서 표시하면서 그렇게 읽어볼까 합니다.
힌트 얻은 그 내용 그대로 본다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이건 나중에 말하는 소설 보기 읽기랑도 좀 비슷한 내용이 될 거예요. 보면 좋다 할세 10년을 경영하여 필수업이네요. 준비하여. 한탁을 얻었다. 형세는 좁고 굵은 남성은 많고 많다. 가능성. 같이 발견이 안 돼 있는 부정적인 모습일 확률이 있죠. 왜? 형세가 좁고 굵은 남성만 많으니까. 근데 몰라요. 이거 자체로도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옛길을 새로 내고 작은 연못을 파서 활수를 끌어들여 가는 것을 머무게 하니 뭘 했죠? 변화를 많이 유도했네요. 맑은 거울 티 없어 산 그림자 잠겨있다. 중요합니다. 맑은 거울은 티 없어서 맑았다. 즉 뭐 물이 맑았다 이런 뜻일 텐데 산 그림자 잠겨있는 건 아직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천고의 황무지를 아무도 모르더니 일조에 하루아침에 진면목을 내 혼자 알아노라. 미쳤습니다. 여기서 가치 발견 확인이 되겠죠? 가끔이에요. 고전 시가에도 보기에 이렇게 구체적인 미션을 줄 때가 있고요. 보기에서 준 미션을 지문에서 꼭 수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미션은 실패할 가능성이 꽤나 높은 미션이죠. 왜? 모르는 어휘가 우리의 눈을 굉장히 많이 가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르는 어휘들을 제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세트는 충분히 그 일을 해내야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발견하는 거죠. 보기에 벗어나는 주제가 나오는가. 혹은 속세를 의미하는 말, 뭐 임금과 관련된 표현 하나씩 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네요. 그냥 여기부터 발견을 했고요. 나누기만 하면 돼요. 이후부터는 자연의 가치를 발견한 화자의 그냥 자연친화 이야기. 모두 없냐면 속세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그 다음 미련이나 갈등도 없고 또 임금과 관련된 표현도 없으며 마지막에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도 없더라. 끝. 작품 다 읽었고 이제 문제풀로 가는 거죠. 아까 못 풀었던 문제를 이제 풀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똑같이 지켜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나만 가지고도 문제가 풀리는가? 그럴걸요? 1번 인정이고요. 4번은 찾으러 가봐야 되는데 뭐가 없죠? 계절이 변화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더라. 답은 1번. 달을 아직 안 읽었는데 문제가 풀리는 거 맞아? 네, 맞는 거였고 나까지만 읽고 이 문제는 정확히 풀렸어야 했죠. 그 다음 넘어가. B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뭐야? 봤더니 자연의 형상, 그 다음에 5번에 뭐야? 대상을 관찰하기 전이 아니라 관찰 후고요. 화자의 심리가 아니라 대상의 속성이고요. 반대말 파티가 열렸네요. 이런 기준을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준비했어요. 내용 일치라는 기준으로 답은 5번 이렇게 되겠네요. 아까 이거 왜 지웠어? 하겠지만 A만으로는 맞아서 지웠어. 인 거고요. 오해 없길 바랍니다. 답은 5번이 되는 이런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필요 없었고 뭐야? 가 나에 대한 이야기 다 끝났네요.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제 다음 세트로 넘어가는 이런 구성이죠. 요거 하나만 더 해보고 끝낼게요. 뒤에 수능에 나왔던 월선원 16경결라는 작품의 보기입니다. 내용 보시면 자연친화라는 얘기구만. 기본적으로 내용은 알아야죠. 자연친화 그 자체니까. 그 다음에 현실적 생활공간으로서 전원에 얘는 자주 말씀드려요. 고전 시가에 나오는 자연 세 가지로 파악해야 한다. 1번 풍류의 공간, 2번 구체적 삶의 터전, 3번 교훈의 대상. 고전 시가에서는 유독 요런 의미가 많이 나오게 되고 요대로 파악하는 게 문제풀이랑도 딱 맞아 떨어질 거라서 이득 많이 보실 거예요. 풍류의 공간과 2번의 차이가 뭐냐? 1번은 뭘 하지 않는다고 하냐면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죠. 어떤 노력? 먹고 살기 위한 노력. 돈은 많아요. 소박하게 살면서 더 먹고 살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일을 하지 않죠. 근데 2번은요? 좋긴 좋은데 일터예요. 먹고 살기 위한 노력? 당연히 해야 하죠. 이 정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1번 풍류의 공간일 때 직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부. 직업이 등장한다면 어부로 등장하게 되고요. 구체적인 삶의 터전에 직업도 등장한다면 정해져 있는 상태로 나타나요. 농부 이렇게요. 그럼 농부가 풍류의 공간으로서 내용을 말하는 건 없어? 없어요. 어부는 먹고 살기 위한 노력하고 막 조업하고 이런 거 없어? 없죠. 이미 고전 시가들은 많이 나와 있고 그 나와 있는 거 안에서 데이터를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없습니다. 그럼 농부는 구체적 삶의 터전으로서 그럼 노력만 하고 자연을 못 즐겨? 즐깁니다. 단 순서가 있죠. 일을 다 하고 그 이후에 휴식을 취하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공통점은 자연 친화라는 점이고요. 우리가 봤던 주제 그대로죠. 단 1번 양상과 2번 양상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펼쳐질 수 있으며 그거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출제자가 문제를 구성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3번 교훈의 대상은 왜 나타나는가? 뭐 이건 1번, 2번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데 자연은 변함이 없죠. 변하더라도 약간 규칙적으로 변하고 그에 비해 인간은 어떠한가요? 인간은 언제나 의지가 잘 꺾이죠. 상황에 따라 많이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연처럼 변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만이니까. 뭐 이 정도였고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현실적 생활공간으로서의 전원에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번 유형에 따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뭐야? 하나, 둘.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어떤 정서일지는 몰라요.
힘들어 죽겠다 일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요. 보통은 자연에서 엄청나게 힘겨워서 그 생의 고달픔을 이야기하기보단 내가 땀 흘린 만큼 무언가를 주니까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훨씬 더 많긴 하거든요. 수적으로.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내용은 확인해 볼만 하겠네요. 요 정도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대응 확인할 게 분명히 있거든요. 풍요로운 결실 찾으면 좋죠. 여유로운 놀이 장면 찾으면 너무 좋아요. 그 다음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뭘지 모르지만 찾으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목매지 마세요. 어떤 미션을 목매라고 말하고 싶냐면 아까 무조건 찾을 수 있는 4가지. 속세에 대한 표현, 미련이나 갈등, 임금에 대한 이야기,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집착해 주시는 게 이로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읽으러 가보면 되겠네요. 생으로 읽어볼게요. 동력 두던 밖에 크나큰 넓은 둘에.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넓은 둘은 알겠죠. 만경 황혼이 한빛이 되어 있다. 이 황혼이 꽤나 중요한 표현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미 계절적 배경을 말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못 읽은 사람 좀 많이 불리하겠죠. 황혼은 누런 구름이란 뜻이지만 추수철의 논을 이야기하는 게 99%입니다. 1%는 뭔데? 전장의 안개라고 해서 전쟁의 기운을 의미하는 시어로 쓰인 게 딱 한 작품이 있죠. 근데 그거 제외한다면 다 추수철의 황급빛 논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중양이 거의로다. 중양절이라는 우리의 민속 명절이 있거든요. 내 놀이 하자스라. 내 놀이가 뭔데 처음 모르겠죠. 붉은 게 여물고 누른 닭이 살젓이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술이 니글 선정 버디야 없을 소냐. 술이 익었고 벗도 있다는 뜻이겠네요. 사소한 어떤 말투에 집착하기보단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속세를 의미하는 시어도 등장하지 않았고 미련이나 갈등 또한 없었으며 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또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도 없더라. 이게 다죠. 그러다가 그랬구나 뭐야. 서리법은 해석해야 한다. 해석하시고요. 벗도 있다는 거고요. 괴로우랴 괴롭지 않다는 거고요. 끝났네요. 그 다음은요. 어와 이천경 갑시 이실 거실언들 정막히 다듬으니 내 분으로 들어오랴? 내 분으로 들어오겠느냐? 내 분으로 들어올 수 없다. 한번 해석하시고. 사주 없다 홈이 거짓말 아니로다. 바로 어휘풀이 보시고. 그 다음 모제에 미친 빛이 옥루라 다를 소냐. 뭐야 다르지 않다. 청준을 바삐 열고 큰 잔에 가득 부어. 요즘은 이렇게까지 고어로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주겹 가는 수를 달빛조차 거후로니 표현한 일흥이 적이면 난리로다. 뭔 소리야? 이적선 하다가 빛이 닿다 아름답고 새로우니 몸이 한가하나 귀 눈은 결을 없다. 몸이 한가하네요? 뭐야 의외로 자연의 의미 두 번째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보단 여기선 1번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긴 합니다. 풍요의 공간으로서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은 딱히 하지 않는 모습이 더 줄을 이루고 있네요. 여생이 언마칠이 백발의 난로개니 세상 공병은 계륵이나 다를 소냐. 뭐야 다르지 않다. 확인할 수 있죠. 계륵 어휘력이었어요. 닭갈비로서 이게 먹자니 별로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런 내용이라서 여기서 이미 확인되거든요. 뭐가 미쳤어요. 미련 이렇게. 강호 어조의 세맹세 기퍼시니 옥당근마의 몽혼이 섞였다. 옥당근마가 뭔데? 관직 생활에 꿈이 섞여 있다. 뭐에? 강호 어조에서 했던 세맹세에. 미쳤네요. 세맹세를 했는데 거기에 섞여 있다는 거니까 미련이죠. 맹세는 맹세대로 했고 거기에 그 마음이 섞여 있다는 거니까 분명히 미련입니다. 뭐보다? 갈등보다 더 미련에 가깝죠. 실험없이 누워있어 쫀쫀한 거에 장일치 원하노라 이 몸이 이러고름도 역군은 이셨다. 나왔죠? 임금에 대한 감사. 확인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따로 확인하시면 돼요. 임금에 대한 감사 이렇게. 이거 위주로 문제를 풀었을 때 풀릴까? 예. 풀어보죠? 얘는 뭐가 지워지냐면 기억부터 어디까지 있어? 미음까지 있단 말이죠? 네, 미음까지는 다 가에 대한 내용인데 싹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결국 이것 때문에 답이 나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가가 지금 풀 수 없는 문제구나 확인하고 넘어가는 정도였고요. 그 다음 22번. 서리법은 언제나 해석돼야 된다라는 잔소리를 뒤에도 드릴 건데 왜 하는지가 나와요. 보기에 어긋나는가? 보기에 어긋나진 않아요. 왜?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서가 어떻게 나타나든 자유죠. 근데 서리법에 대한 해석을 하고 왔다면 고단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냥 자연 너무 만족스러워 라고 말하는 그 내용으로 이미 해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 바로 답으로 보이죠. 아예 그냥 대략적 주제와 결과적으로 반대가 되는 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답은 5번이었고요. 요 25번 문제를 보세요. A와 B인데 B 전에 문제가 풀리거든요. 왜? 우린 A에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놨을 거란 말이죠. 미련 이렇게. 그 미련과 이게 너무 맞아버리는 거죠. 1번이. 1번이 답일 것 같으면 무조건 1번을 찍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미련 다시 보고 다시 봐도 미련인데 A 맞는 게 1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보시면 다 지워지죠. B가 뭐든 간에 답은 무조건 1번이 이런 순간 맞이할 수 있거든요. 틀대로 분석하세요. 미련이나 갈등 중에 그것까지 구별해서 우리 미련이라는 말까지 써놓을 수 있거든요. 미리 써놓는다면 이렇게 문제에서 응답할 것이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분석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중요한 건데 숙제자도 알아서 냈을 뿐입니다. 그러면 같이 만나는 거죠.
이렇게 분석한 내용과 출제자가 문제로 이렇게 구현한 내용이 만나서 바로 풀리는 순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잔소리하고 끝낼게요. 모르는 단어는 두 가지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아까 말했죠? 그대로겠지? 라고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지나가라. 머물러 있는 게 최악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최악은 아니에요. 그 다음 공부할 때는 이것도 외워야 되나? 아, 필수 어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말고 눈앞에 모르는 어휘를 다 외우는 작업은 당연히 엄청나게 효율적인 공부거든요.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고전 시간도 동일하게 고전 시간은 다르겠지 혹은 첫 번째 영상과 내용이 멀어진다고 해서 그 판단 기준 6가지를 버려도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무조건 챙겨가셔야 돼요. 판단 기준 6가지는 언제나 지켜가며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6가지를 벗어난다면 뇌피셜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지 마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거 너무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제가 마치 사기치는 것처럼 딱딱 맞아요. 서리법 부분을 해석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문제에 나옵니다. 서리법을 그냥 평상시에 봤던 표현법처럼 그냥 되게 익숙한 것처럼 넘어가기 시작하면 중요한 부분에서 중요한 반응을 못해서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어야 되는 뭐 이런 상황 경험할 수 있거든요. 별로 안 좋아지니까 서리법은 반드시 해석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양한 기출문제 많이 적용해 보시고요. 적용하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전체적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